네, 1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6라고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서인데, 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고 매크로 프로세서. 매크로 프로세서는 뭐 여러분들 매크로 프로그램 다 아시죠, 그죠? 자동으로 계속 돌리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크로 프로세서 개념하고 뭐 M6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란 뭐냐라는 겁니다. 매크로는 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그럼 그 반복하라고 명령했던 부분은 하나의 코드가 되겠죠. 프로그램 코드. 해당 코드 부분을 작성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크로 프로세서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프로세서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자, 어쨌든 위쪽에서 매크로 A가 반복되는 코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은 A 문자 스트림이 뭐죠? 스트림이 뭐냐? 스트림은 우리 스트리머 얘기하죠, 그죠? 유튜버 같은 사람들. 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파일이 뭐 10개가 있으면은 그 10개가 하나씩 가겠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창이 있으면은 회색이 여기 검은색이 점점 이래가고 회색이 내가 재생하고 있죠, 그죠? 요 부분 내가 주고받는 거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 스트림이란 거는 내가 키보드로 하드웨어에다가 문자를 입력했었을 때 그걸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스트림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 중에 매크로 정의하고 매크로를 찾아가지고 처리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다. 프로세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크로 프로세서는 매크로 호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죠, 그죠? 뭐 네이버 같은데, 구글 같은데 찾아도 금방 나오죠, 그죠? 구글에서 그냥 마우스 매크로, 마우스 매크로 있죠, 그죠?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거치게 되면은 매크로 정의는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매크로는 마우스가 어떻게 가고 저떻게 가고 하는 그런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 호출은 확장이 돼서, 그리고 확장이 되게 되면은 그 외 다른 문자는 아무런 이상 없이 바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매크로 정의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매크로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번 쓰이는 코드 부분을 특정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같이 쓰는 부분. 자, 매크로 호출은 뭐냐? 매크로 호출은 정의된 이름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해당 코드 부분이 확장이 돼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를 내가 정의를 했죠.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여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프로세서는 특정 그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전처리기로 먼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에 내장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뭐냐면, 우리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핸드폰 게임 같은 자동으로 뭐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전처리기라고 먼저 처리가 된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출력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서에 입력이 된다라는 건데, 그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라는 거는 컴파일러나 어셈블리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한 입력 형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정의하고 호출을 거쳐서
매크로 프로세서가 되죠. 매크로 프로세서가 되면은 그 매크로 프로세서는 매크로를 확장한 입력 형태가 되고, 그러면은 컴파일러나 어셈블리어를 통해 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좀 잘 짜본 친구들은 그럼 매크로하고 서브루틴하고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보면은 비슷하죠, 그죠? 크게 보면 비슷한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하고 서브루틴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매크로는 열린 서브루틴이다. 그래서 호출할 때마다 확장이 되고 프로그램 내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서브루틴 같으면은 몸체 안에서 몸체 안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넓게 보면은 사실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다르게 할 말은 없어요. 자, 다른 점들은 뭐냐? 포어맨트 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컴파일 만들 능력이 없을 때 간단한 언어 기능을 확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식입니다. 아주 옛날 언어. 포트란 같은 거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거 뭐 본 적도 없을 거고, 저도 사실 포트란 같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옛날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언어 뭐 쭉 있는데, 포어맨 컴파일러로서 매크로 프로세스의 단점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 옛날 언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질 못해요. 자연스럽게 안 되고 아주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에러 체킹 자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바꾼 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뭐 한 두세 가지, 한 두 가지, 원래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모드. 이거는 어휘 분석기가 인식한 토큰으로 매크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오타가 너무 많네요, 그죠? 예. 킴은 매크로가 될 수가 있지만 K, 그 KI, IM 등은 매크로로 정의해서 호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 내용이 조금 좀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어 문자열이 왔을 때 그 문자열을 통째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붙일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 따로따로는 못 쓰고, 들어오는 거는 들어온 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라서는 사용을 못 한다. 자, 그다음 경고 모드.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호출, 정의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 모드보다는 더 열려 있죠. 자, 특수 문자나 뭐 해당되는 부분은 미리 다 정해져 있고요. 끝나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볼 M6 같으면은 경고 모드 매크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은 M6는 뭐냐? 자, 유니스 버전 6부터 실제로 사용돼서 필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경고 모드로서의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경고 모드 프로세스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샵이고 끝을 알린 거는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짤 때 보면은 프로그램 끌 때 어떻게 겁니까? 아니, 프로그램 한 개 문장이 끝나면 어떻게 끝나죠? 세미콜론 누르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여기서 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매크로 정의는 그 형태상 매크로의 호출에 특수한 경우이다. 그래서 인수 0이 df고 확장된 결과가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정의하던 부분이 확장하게 되면은 그 정의했던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호출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매크로를 정의하게 되면은 매크로 프로세스는 매크로 이름과 그 매크로의 대체 텍스트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밑에 이해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이 AA인 매크로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AA의 대체 텍스트가 this 어쩌고저쩌고저쩌고라는 정보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된 다른 걸로 저장이 됐죠. 그래서 인수 1이 버틀, 인수 2가 can으로 매크로 AA가 하게 되면은 $1 인수 1, 그리고 버틀이 $2 자리에 인수 2
그리고 can 부분에는 대체가 돼가지고 this bottle is can 뭐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치환한다는 거예요. 치환한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걸 대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뭘 계속 바꿀 수 있겠어요? 여기 달러 1하고 달러 2는 다른 걸로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죠? 다른 텍스를 가지고 와서 치환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널 값을 반환을 한다. 네, 정의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은 그 해당되는 매크로는 사용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정의된 매크로를 반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치환한다는 거예요. 치환한다. 자, 그래서 입력 스트림을 보시면은 this is sample text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치환될 그거를 불러왔죠, 그죠? 네, 불러오게 되면은 각각의 값에 한 번만 치환을 하더라도 얘들은 여기 이렇게 치환돼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자, 재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재정의가 가능하면은 매크로를 새로 하기 위해서 다시 declare라는 걸 반환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기능들이 상실이 되겠죠, 그죠? 상실이 되는 대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새로운 애가 반환이 되게 되고 뭐 밑에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MC6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샵이라는 걸 가지고 하게 되죠, 그죠? 샵이 나타날 때까지 입력 문자를 출력 스트림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샵이 나타난 다음에는 끝나는 문자죠. 그 콜론이 끝나는 문자가 나타날 때까지 인수들을 계속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모으는 중에는 다른 매크로의 호출, 그래서 내포된 매크로 호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매크로에 대해서 스텝 2, 3 그리고 4를 완료하고는 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다 들어오기 전에는 매크로 호출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출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완료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인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수들을 모은 다음에는 매크로 호출에서 사용된 문자열들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대체 텍스트로 세웁니다. 그 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 문자열에 달러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거를 몇 번째 인수에 있는 몇 번째 인수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치환이 됐죠. 아까 전에 달러 1 그 첫 번째 있는 것하고 달러 2 두 번째 있는 두 번째 보틀이었나 뭐 하여튼 그렇게 치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매크로가 호출된 위치에 대체 메시지로 바꾼 다음에 치환된 대체 메시지가 다시 입력으로 처리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도중에 대체 텍스트의 재처리 중에 새로운 매크로가 있게 되면은 이제 확장이 생기게 되죠. 치환된 예를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샵이 나타날 때까지 출력 스트림에 복사를 하게 되고요. 입력되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샵이 나타난 이거 방금 했나? 지금 제가 컴퓨터가 살짝 끊겨가지고 재부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 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끝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까지 인수를 모으게 되고 모으게 되면은 다른 매크로에 호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포된 매크로 호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매크로 해당된 매크로 완료하고 난 다음에 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수들 모은 다음에는 매크로 호출이 사용될
문자열을 삭제를 해요. 이제까지 이거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체 문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는 우리 저기 어디야, C나 자바도 마찬가지죠. 변수명으로 사용 못하는 거 뭐 if, switch 이런 거 사용 못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 문자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금지시키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요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입력 스트림에 관련된 세 번째 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한 개가 사라지게 되고, 요게 저장이 됩니다. 요게 저장이 되게 되고, 여기 있죠?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게 대체 텍스트가 돼요. 그리고 입력될 때는 여기 또 한 번 더 벗겨져요. 더 벗겨져 가지고 상관없다.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네. 뭐 계속 같은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재처리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를 호출하고 처리를 할 때 콜론을 만나게 되면은 인수 0을 매크로 이름으로 갖는 매크로의 대체 텍스트가 뭔지 알게 되겠죠. 당연히 알게 되면은 이 내용 중에 $D 형태가 있으면은 제공된 인수 D로 치환을 시켜가지고 대체 텍스트로 생성하게 되고, 치환된 대체 텍스트를 다시 입력으로 해가지고 간주하고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를 찾아요. 달러 정수를 찾아가지고 그 정수 부분에 있는 애들을 다 치환을 시켜줘요. 다 변경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자,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입력을 하라는 뜻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이런 저런 예가 있고요. 자, 다수의 인수 처리 부분입니다. 자, M6에서 편의상 인수의 개수를 한 자리 숫자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인수 D 제한을 우선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인수 0부터 9까지 총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인수 9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왜 다르게 취급하냐? 아까 전에 제가 거의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인수 0부터 9까지를 쓴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9 이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 이상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10 쓰게 되면은 1번하고 0번하고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번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10개 이상의 인수 처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 9가 있으면은 9번째 콤마와 매크로 끝 표시 문자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고, 인수 9를 읽어들 때 콤마 그리고 샵 꺽쇠 이걸 무시하게 되고 단순한 문자를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매크로 호출에 의한 인수 9는 9번째 콤마 이후부터 이런 게 나타날 때까지 모든 문자를 특수 문자로 무시하고 그대로 모으게 됩니다. 자, 9개가 넘는 인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걸 대체를 하는데, 보시면은 cat8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 ABCDFG 쭉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cat8의 대체 텍스트는 $1에서 $8까지 되고요. 두 번째 줄에 cat의 대체는 요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같이 cat 매크로 cat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게 되면은 인수 1에서 인수 8까지 A부터 H를 갖게 되고, 인수 9는 I부터 P까지 반씩 나눠서 가지고 가게 돼요. 그리고 끝부분에 끝내라는 콜론이 있게 되니까 이제 재처리가 한 번 더 처리가 돼요. 재처리하게 되면은 다시 cat8
얘랑 뒤에 있는 얘랑 다시 읽어 드리게 돼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치환된 상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얘네들이 붙게 되죠. 그럼 이만큼씩 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cat8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얘가 앞에로 가져가고, 요 뒤에 있는 게 cat8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뒤로 치환돼서 다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까지만 있었던 게 i부터 p까지 다시 또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재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 살짝 좀 헷갈리긴 하죠. 자, 데이터와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자, 프로세서 설계를 위해서 우선 입력 스택, 즉 입력 스트림을 위한 스택과 출력 스택, 즉 출력 스트림을 위한 스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택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선입,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뭐 이거죠. 1, 2, 3, 4.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1, 2, 3, 4. 나올 때는 4, 3, 2, 1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자, 스택과 출력 스택. 근데 스택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큐잉 방식은 뭐예요? 1, 2, 3, 4 해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면 순서대로 나오죠, 그죠?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스택 같으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뭔 소리냐?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1, 2, 3, 4,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자, in, out. 그러면 1, 2번도 들어갔다 나와요. 2, 3, 4, 5. 이대로 출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되죠. 1번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들어와요. 3번이 들어왔다 나와요. 그럼 출력이 처음에 3이 되고, 그 다음 4가 들어가서 여기 대기를 하고, 그 다음 5가 들어왔다 나와요. 5. 그 다음에 4, 2, 1. 이렇게 해도 되죠. 또 어떻게 해도 돼요? 자, 1, 2, 3, 4 나오고, 저장이 되고, 5 나오고, 거꾸로 되죠. 5, 그 다음 4, 3, 2, 1.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저렇게 낼 수도 있겠죠. 스택 방식으로 입력값이 A부터 뭐 A, B, C, D, E까지 있다. 나올 수 있는 출력 5개를 5개 정도 하라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A, B, C, D, E 적고 거꾸로도 적고 뭐 여러 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초기에 입력 스택과 출력 스택은 단 한 개씩 스트림으로 구성이 되고, 입력 파일과 출력 파일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다루고 있는 매크로 프로세서들은 문자를 읽고 쓰는 루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받는 거 그리고 출력을 받는 이 문자, 이게 해당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차 같으면은 입력 스택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자를 읽는 함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입력 스택에 읽을 문자가 있게 되면은 읽은 문자에 대한 변수를 ch에 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참값을 변환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입력 스택이 없게 되면은 거짓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입력 스택 최상단에 이제 문자가 없다라고 되게 되면은 최상단 스트림을 팝을 시키고 다음 스트림을 읽게 되죠. 자, 그리고 개차 입력 스트림은 모두 읽게 되면은 다 끝나면 무조건 거짓을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인 걸 프로시저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시저. 자바에서는 프로시저가 아니고 뭐죠? 자바에서는 그 함수가 영어로 뭐지? 펑션 말고 메소드. 메소드가 되죠. 자, 뭐 소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실습을 못 하니까. 자, 전처리기로서의 매크로 프로세서는 M6는 전처리기 즉 필터로 사용하게 되고,
M6의 출력이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메모리가 부족하다 메시지를 주고 끄게 됩니다. 자, M6의 주 프로시저가 카피입니다. 카피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얘는 결국에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매크로 프로세서는 결국 입력 스택 내용 개차를 한 개씩 읽어 드려가지고 푸차로 한 개 문자씩 스택으로 출력하는 복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호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카피는 그냥 개차 다음으로 읽어 들어와는 그냥 단순한 문자로 인식이 돼요. 단순한 문자로 인식이 되는데 문자로 인식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M6는 매크로 이름에 따라서 인덱스가 가능한 심볼 테이블을 갖게 되고 심볼 테이블은 각 기재 내용은 매크로 이름을 키로 하게 되고 문자 형식의 대체 텍스트 내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게 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뭐 카피와 익스펜드 뭐 내용인데 요것도 그냥 그림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뭐 사실 보면 좋긴 한데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게 아니라서 그냥 하나씩 볼까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하고 익스펜드하고 차이점인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되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력 들어와서 그냥 단순히 출력으로 그냥 나오게 되죠. 해당되는 값은 컴퓨터에서 입력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카피 루틴을 하게 되면은 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에서 아까 제가 출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write는 자, 입력했다라는 것을 이제 출력해서 보여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입력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에 이 빈 내용을 그 다음에 출력을 시켜줘요. 자, 그런데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익스텐트 캐처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에 싱크로를 맞추게 됩니다. 싱크로를 맞추게 되고 입력 스택에서 또 새로운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라이튼으로 들어와서 아까 전에는 여기 저기 심이 여기 이쪽에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심이 없고 그램이라는 함수 자체가 출력 스탯에 포함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직접 만나서 제가 설명해 주면 편하긴 한데 이게 요건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눅스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이거 차라리 운영체제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체제를 틀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출력 스탯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출력 스탯 부분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처리 금지. 자,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계속 재처리 된다 그랬죠, 그죠? 치환시키고 난 다음에 재처리하고 끝나게 되면 폴스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재처리 금지할 수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M6에서 치환이 완료된 대체 텍스트는 새로운 스트림으로 입력 스택이 푸시가 되게 되고 재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치환되는 대체 텍스트는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입력의 대상으로 되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종료 재처리 금지를 하려면은 매크로 호출을 종료를 알리는 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시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돼요. 그러면 치환된 대체 텍스트를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출력 스탯 기존의 최상단 스트림에 출력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짜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미 정의된 매크로 처리입니다. 이미 정의된 매크로 처리는 뭐냐? 매크로 프로세서가 내정하고 있는 매크로로 특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매크로임을 표시하는 필드 값은 true로 하게 되고, 매크로를 호출하게 되면은 루틴의 이름이나 주소를 저장하는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저장된 매크로 테이블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매크로 호출할 때마다 심볼 그 자체를, 심볼 테이블 그 자체를 제일 처음에 뒤지지 말고 그 다음에 앞서 뒤지는 방법으로,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앞서 뒤지는 방법이 말이 좀 이상한데, 심볼 테이블보다 더 앞에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미리 정의된 매크로는 DEF입니다. DEF. 자, 인수 10은 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약간 좀 편법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째 시작되는 인수 9는 끝나는 거나, 그 콜론이나 세미콜론으로 해가지고, 이전까지의 모든 문자들로 구성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특수문자 이 두 개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특수문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 9의 처리는 인용부여인 이 꺽쇠 두 개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다른 프로그램의 전 처리기로 아까 전에 쓰인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가능한 한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리페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할 때만 리보트를 시켜요. 중지를 딱 시켜봅니다. 작업을 중지를 시켜서 해당되는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구현 환경상에서 오는 제약에 의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쓰입니다. 자, 메모리가 부족한 거, 그 입출력 스택 오버플로우가 뭐예요? 넘치는 거죠, 그죠? 넘치는 거, 매크로가 너무 많이 정의되거나, 아니면은 매크로 출이 너무 깊이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이때도 에러가 걸립니다. 자, M6 매크로 구현 방법, M6 매크로 프로세서. 자, 스트림의 구현법은, 자, M6에서는 UGR 스트림 수가 너무 많고 동쪽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스택의 최하위 스트림은 입출력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기타 스트림은 버퍼로 취급하게 되죠. 자, 버퍼 크기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그먼트로 연결 리스크를 버퍼로 구현하면 가장 편하고, 이거 운영체제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죠? 자, 뭐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리 정의된 매크로 아까 전에 했던 건데, 그에 대한 예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중에 제가 드렸던 PPT 중에 첫 번째 PPT가 이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PPT, 제가 드린 PPT 중에, PPT 제가 두 개 드렸죠, 그죠? 두 개 드렸는데, 이 두 개 중에 위에 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게 TCP/IP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하고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네. 그닥 그렇게 네트워크 시간에 보시는 거여가지고 그냥 간단한 내용만, 정말 간단한 내용만 딱 보고 한 5분 안에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OSI 7계층이죠. OSI 모델이고 인터넷 모델이고 유저 모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물대 내전 세표 응 해가지고 OSI 7계층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면 TCP/IP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4계층으로 나누게 되죠. 뭐 PPT가 좀 이상하게 나와있네요. 자, 일반적인 IP 주소는 이거 IPv4네요, 그죠? 뭐 PPT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자, IPv4죠. v4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비트고 일반적인 얘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 이렇게 되는데, 요걸 뭐라고 얘기하죠? DNS로 얘기하죠. DNS. 그래서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인식을 하게 된다.
자, IPv4 서비스를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쓰는 게 뭐죠? 맥 주소죠. 맥을 쓰는데 맥 자체가 좀 어려워요. 맥이 어려우니까 맥 주소가 어려우니까 뭘로 나가요? IP로 나가죠. 근데 IP도 외우기 어려우니까 뭘로 나가요? DNS를 해가지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받죠. 근데 이 IP가 나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UDP하고 TCP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컴퓨터 사양이 다 똑같다 이러면 UDP를 쓰면 되는데 컴퓨터 사양도 다 다르고 네트워크도 다 다르죠. 그럼 뭘 써야 돼요? TCP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IP는 뭐를 타고 가요? TCP를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IP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보게 되면 거기에 포트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IP 주소는 독립적으로 그냥 나만이 가지고 있는 호스트 값이고 그리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담고 있고 그리고 16비트를 가지고 있다. 자, 서버 클라이언트 주소 표기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켓이죠. 소켓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소켓이 뭐죠? 몇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자바 했을 때도 제가 소켓 말씀드렸죠, 그죠? 형광등 그거 있으면 뭐만 같으면 형광등 회사가 다르다고 다 쓸 수 있어요. 와트하고 뒤에 꼽는 부만 같으면 다 쓸 수 있죠, 그죠? 클라이언트 표시 방법인데 이것도 뭐 네트워크 시간에 배워주시는 거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네트워크 시간에 다 배우시죠, 그죠? 빅 엔디안 방식 그리고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러 루팅 뭐 이렇게 있고, 자, UDP 지금 안 쓰는 거죠, 그죠? UDP는 지금 안 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UDP는 PC방에서는 쓰겠죠. PC방에서 쓰는데 우리 PC방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자, 소켓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시험에도 안 낼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TCP죠. TCP 보시면 스트림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UDP 같으면은 데이터 통신이라고, 데이터그램 통신을 얘기하고, 스팀 통신, 그러니까 주면은 주는 대로 받는 거, 그걸 계속 반복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습을 못하니까 뭐 대상 볼 게 없네요, 이 PPT. 네. 이건 시험에서 그냥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처리할 수 있는 컴파일러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토마타까지 했었나요? 구문 분석 했었나? 구문 분석부터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부분 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단순한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할 테니까 내용은 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또 질문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게시판에 이런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